구독, 좋아요 설정해 주세요.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억력 저하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특히 한 5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자주 깜빡깜빡하거나 이름이나 약속 같은 거 잊으면서 혹시 이거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? 하는 두려움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 뇌신경과 전문의의 글을 바탕으로요. 이 단순 건망증하고 치매, 그 경계선이 대체 뭔지, 또 기억력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집에 내가 왜 들어왔더라 하고 잊어버린다거나 그거 어디 뒀더라? 맨날 물건 찾고 아니면 그 배우 이름이 입가에서만 뱅뱅 도는 경험 자주 있으신가요? 사실 이런 건 30대, 40대도 겪는 흔한 증상이긴 한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. 근데 이게 단순 건망증이랑 치매는 다르다고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. 기억 저장 자체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닌지 그 여부예요. 건망증은 일단 정보가 뇌에 저장은 됐어요. 근데 그걸 이렇게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인 거죠. 저장은 됐는데 꺼내는 게 느리다. 그렇죠. 샤워하다가 갑자기 친구 이름 타고 떠오르는 것처럼요. 정보 검색이 그냥 잠시 느려진 것뿐이에요. 네네. 반면에 그 치매 초기는요, 아예 그 경험 자체가 기억으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점심 식사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 하세요.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저 점심 안 먹었는데요?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. 아예 그 사건 자체가 없는 것처럼요? 네, 옆에서 아까 김치찌개 드셨잖아요. 이렇게 힌트를 드려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? 전문가가 제시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던데요. 첫 번째가 기억이 아예 삭제됐나? 아니면 늦게라도 떠오르나? 이건가요? 네, 방금 그 점심 식사 예처럼요. 건망증은 맞다. 김치찌개 먹었지 하고 시간이 좀 걸려도 떠올려요. 그런데 이제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식사한 그 경험 자체가 입력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나는 먹은 적 없다.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힌트가 잘 소용이 없고요. 아하, 정보 자체가 없을 수 있다. 두 번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는가? 이건데요. 건망증은 하루 이틀 지나서라도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는데 치매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건망증은 그 기억을 꺼내는 길이 잠깐 막혔던 거라서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단조를 만나면 생각이 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제 뇌의 저장 기능 자체에 특히 그 기억 형성에 중요한 해마라는 영역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회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잊어버린 게 단순한 정보냐 아니면 그 맥락 전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요. 예를 들어 주차 위치 깜빡하는 거랑 마트에 내가 차를 몰고 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. 네, 그렇죠. 주차 어디다 했는지 잠깐 잊는 건 다른 생각하다 그럴 수도 있고 단순 건망증일 수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오늘 차를 운전해서 마트에 왔었나?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의 어떤 시간, 공간, 맥락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. 그건 좀 심각하게 들리네요. 네, 단순 정보 검색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연속성을 기록하는 뇌기능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좀 시사하니까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뇌가 나이 든다고 무조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안 써서 기능이 떨어지는 면이 크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.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발달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군요. 효과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? 첫째는 연상 기억법을 써보는 거예요. 우리 뇌가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이미지, 특히 좀 감정이 담긴 이야기에 훨씬 잘 반응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달걀, 자동차, 열쇠, 바나마, 바다 이걸 외워야 한다면 그냥 외우지 마시고 달걀이 자동차 위에 퍽 터져서 열쇠가 휙 날아갔는데 그 열쇠가 하필 바나나 껍질 위에 떨어졌고 그 바나나가 결국 바다로 풍덩 빠졌다.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. 재밌네요. 약간 엉뚱하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군요. 네,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. 둘째는 장소기억법, 이걸 로키법이라고도 하는데요. 아주 오래된 기법인데 효과가 좋습니다. 아주 익숙한 공간 있잖아요. 내 집 같은.
그 공간의 동선을 따라서 기억할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. 아, 머릿속 지도처럼요. 네, 현관문에는 사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거실 소파 위에는 커다란 의자가 떡하니 놓여 있고 부엌 싱크대에는 우산이 쫙 펼쳐져 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 공간을 머릿속으로 걸어가면서 정보를 꺼내는 방식이라 아주 강력합니다. 재밌네요. 연상법, 장소법. 세 번째는 3단계 기억 루틴이라고요? 이건 뭔가요? 이건 앞서 말한 방법들을 포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습관인데요. 첫 단계는 입력이에요. 그냥 눈으로 쓱 보지 말고 소리 내서 읽어보거나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여러 감각을 사용하는 거죠. 아, 오감을 활용하는군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연결 단계. 방금 배운 정보를 내가 이미 아는 지식이랑 연결하거나 아니면 연상법이나 장소법을 써서 의미 있는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. 네. 마지막 세 번째가 회상. 이게 중요해요. 그냥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억 속에서 정보를 일부러 꺼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이걸 간격 반복, 스페이스 리피티션이라고도 하죠. 아, 그냥 복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군요. 네,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거든요. 이런 훈련 말고도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들 뭐가 있을까요? 물론이죠. 어떻게 보면 이런 꾸준한 습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네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. 첫째는 의외로 커피입니다. 커피요? 커피가 기억력에 좋다고요? 네, 하루에 두세 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오히려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그 UK 바이오뱅크 연구라고 큰 규모 연구가 있었거든요. 카페인이 뇌의 기억 관련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활동을 좀 돕는다고 해요. 오, 신기하네요. 다만 공복에 드시거나 너무 늦은 오후에 드시는 건 속 쓰리거나 잠에 방해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겠죠? 그렇군요.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짧은 낮잠입니다. 한 15분에서 30분 정도요. 낮잠이요? 너무 많이 자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. 네, 긴 낮잠은 오히려 안 좋고요. 딱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뇌가 정보를 싹 정리하고 회복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래요. 골든타임이라고 하죠. 하버드 연구 보니까 이 짧은 낮잠이 기억력이랑 집중력을 한 30%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와, 30%나요? 짧게 자는 게 중요하군요. 네, 4시간 넘어가면 고민 후 밤잠 장애하고 멍해질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커피, 짧은 낮잠. 다음은 뭔가 좀 활동적인 거겠죠? 맞습니다. 세 번째는 바로 운동이에요.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요.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지고요.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하는 해마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. 아, 해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군요. 그렇죠.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. 일주일에 한 5번, 하루 30분 정도? 그냥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합니다. 특히 햇볕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. 네 번째 습관은 뭔가요? 마지막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나오게 하는데요. 이게 너무 많아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. 기억력이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거죠. 아, 스트레스가 해마를 직접 공격하는군요. 네, 그래서 걷기나 명상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 활동 같은 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아서 매일 잠깐이라도 뇌에 좀 휴식을 주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. 평소에 깜빡깜빡하는 게 무조건 치매는 아니라는 거, 그리고 뇌 기능이라는 게 나이 탓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네요. 연상기억법, 장소기억법 같은 기술이랑 또 커피, 짧은 낮잠, 운동, 스트레스 관리, 이 네 가지 습관을 잘 챙기면 뇌를 훨씬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결국 기억력, 그리고 뇌 건강이라는 건요. 오늘의 내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가는 결과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잘 외우는 기술을 넘어서서요. 좀 더 먼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뇌 건강 습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